스산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날씨는 약속이나 한 듯 차가움을 가지고 나타난다. 내무반 곳곳에 한기가 느껴진다. 준영이는 초소 근무를 서기 위해 내일을 단단히 입고 준비한다. 벌써 네 번째 근무이다. 관물대 구석에 숨겨놓은 종이 상자를 열어 한 손에 들어오는 카메라를 목에 건다. 면회 때 친구가 가지고 온 소형 카메라다. 멀리서 보면 마치 군번줄처럼 납작하다. 제대 후 여자친구에게 보여주려고 찍는 것인데 잘 될지 모르겠다. 걸리지 않고 녹화할 수 있을지. 첫 번째 근무 때부터 찍고 싶었지만 카메라가 어제서야 왔다. 준영이는 희미한 미소를 머금고 나갈 채비를 마치며 문 밖으로 발을 내디딘다. 내디는 발이 한 발짝씩 옮겨질 때마다 슉슉 바람 소리가 귀를 괴롭힌다. 그 소리에 주위를 연신 둘러본다. 사방의 나무들이 춤을 추듯 나뭇가지를 움직이는데 마치 흐트려 놓은 머리카락 같다. 눈을 부릅뜨지 않으면 그것들은 혼연일체가 되어버려든 꼴을 오싹하게 만든다. 준영이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눈을 또렷하게 뜨기 위해 노력한다. 매몰찬 바람은 얼굴을 세차게 건드린다. 아무것도 잊지 않은 얼굴이 차갑다. 귓구멍에 바람 소리 사이로 어렴풋이 영화라는 말이 들리는 것도 같다. 왼쪽 오른쪽을 하염없이 두리번거리던 준영이는 뒤쪽을 돌아본다. 망망대해라고 해야 할까. 거무튀튀한 주변은 나풀거리는 바람에 의해 검은 바다를 형성한다. 그 검은 바다에 놀라 크게 떠진 두 눈을 앞으로 돌린다. 돌린 눈앞에 초소의 불빛이 반짝인다. 그것은 마치 수평선 끝자락에 보이는 등대 같다. 녹화가 잘 되고 있는지 고개를 숙여 카메라를 확인한다. 녹화는 잘 되고 있다. 천천히 걸어간다. 초소엔 준영이와 교대할 동기가 기다리고 있다. 좌우로 돌려지는 눈동자를 구태여 가운데로 잡아두고 초소만 바라본다. 초소가 점점 가까워진다. 꼼짝마! 움직이면 쏜다! 까맣기만 한 초소 앞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상대도 놀랐는지 목소리가 떨린다. 준영이는 암구호를 말한다. 사과! 상대도 말한다. 딸기! 누구냐? 근무자. 공무는 근무교대. 3번 프로 신원 확인하겠습니다. 이례적인 대화를 끝으로 휴대용 손전등이 준영이의 몸을 아래서부터 위로 더듬는다. 원래 교대는 2명이지만 잘난 선임 덕에 혼자 나왔다. 그 선임은 화장실을 간다더니 아직도 오지 않는다. 그렇게 교대가 이루어지고 동기의 뒷모습도 서서히 초소에서 멀어진다. 준영이는 자리를 잡는다. 문이라고는 할 수 없는 초소 안쪽 창문은 깨져버려 빗줄기 같은 바람이 준영이 뒤통수를 기분 나쁘게 내려친다. 쉭바람 소리와 함께 나뭇가지가 움직인다. 준영이는 꼼짝도 하지 못한 채 눈동자만 좌우로 연신, 그것도 엄청 빠르게 돌려댄다. 무서움에 눈을 더 크게 떠보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준영이는 목에 건 납작한 카메라를 손으로 만져보곤 혼자가 아니라고 안심하며 고개를 숙여 카메라를 본다. 녹화는 잘 되고 있다. 초소 근처가 얼마나 깜깜한지 영상에 담기 위해 제자리에서 한 바퀴 돌아본다. 그때 옷깃을 스치는 소리가 들린다. 선임이 온 것 같다. 돌던 다리를 멈추고 준영이는 말한다. 김병장님? 웃음소리가 들린다. 오른쪽으로 황급히 고개를 돌려보는데 우주에서 바라본다면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까만 밤만이 존재하고 있다. 준영이의 등에 식은땀이 흘러내린다. 슉슉 바람 소리에 놀란 준영이는 눈을 질끈 감았다 다시 떠본다.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 같기도 하다. 고개를 옆으로 살짝 돌려본다. 길게 뻗은 나뭇가지 사이로 갑자기 어떤 모양이 보인다. 준영이의 얼굴이 일그러진다. 점점 앞으로 다가오는 그 물체는 하얀색 옷을 입고 있다. 그것은 준영이와 겨우 5m도 안 되는 위치에서 멈춘다. 꼼짝마. 움직이면 쏜다. 아무런 답변이 없다. 벌벌 떨리는 두 손으로 소총을 겨누어 본다. 허리 밑까지 내려온 머리카락 탓에 얼굴의 형체는 알아볼 수 없다. 누구냐? 준영이의 떨리는 물음에도 역시나 아무런 반응이 없다. 하얀 옷은 긴 머리카락을 길게 늘어뜨린 채 우뚝 서 있다. 누구냐? 말을 해라. 기분 나쁜 웃음소리가 또다시 들린다. 준영이는 너무 놀라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는다. 몸을 움직일 수도 없다. 단지 온몸에 힘이 빠질 뿐이다. 눈을 질끈 감아보지만 더 무섭다. 결국 총구가 손에서 벗어나 버린다. 억지로 한쪽 눈을 뜨고 앞을 바라보는데 2번 반복된 웃음소리 끝으로 잠시 정막이 흐르더니 긴 머리카락이 천천히 위로 올라간다. 고개를 숙인 것이 맞다. 올라가던 머리카락이 잠시 멈춘다.
하얀 옷도 움직인다. 그것은 점점 준영이 앞으로 다가가 바로 앞에 선다. 허리까지 내려오는 머리카락이 쉭소리와 함께 살짝 흩날린다. 흩날리는 머리카락 사이로 입꼬리가 보인다. 웃고 있다. 준영이는 뒤로 낮아 빠진다. 목에 걸고 있던 카메라가 찌지직거리더니 꺼진다. 너 내가 보이는구나. 화들짝 놀란 준영이는 눈을 뜬다. 악몽이다. 군대에서 있었던 일 그대로 꿈을 꾸기 시작했다. 벌써 일주일째다. 준영이는 1년 전 초소근무에서 심장이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움직였다. 하얀 물체는 시도 때도 없이 온몸이 굳어지면서 입에 개 거품을 뿜게 했고 선임들은 괴물 쳐다보듯 쳐다보곤 했다. 그러다 그만 한쪽 팔에 마비가 오고 말았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의가사 제대를 하게 됐다. 당시엔 기뻤던 것도 같다. 그런데 일주일 전부터 그 기분 나쁜 웃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조금씩 움직이던 마비된 팔이 다시 굳어가는 것도 같다. 준영이는 멀쩡한 팔로 마비된 팔을 마구 주무르며 약을 정신없이 찾기 시작했다. 제대 후 이런 적이 없었다. 심장이 완전히 멈출 수도 있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몰려와 숨이 가빠지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어보니 바닥에 우편물이 와 있다. 준영이는 벌벌 떨리는 손으로 우편물로 온 서류봉투를 찢어 열어보았다. 빨간색 글자가 물에 번져 흐릿한데 쳐다보면 볼수록 명확해지는 세 글자가 있었다. 마침내 준영이는 그 글자를 읽고야 말았다. 찾았다.